살과의 전쟁 다이어트 고수가 주장하는 첫 번째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라떼보다 삼겹살을 먹어라. 삼겹살은 비계가 이만큼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좀 몸이 체중이 나가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만 이렇게 될 수 없다. 같이 가자. 뭐 이런 느낌 아닌가. 진짜 그런 전 거 그거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일리가 있는 게 고기 다이어트라고 한때 유행했잖아요. 네. 탄수화물만 줄이면 고기가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세히 좀 저도 듣고 싶네요. 야식으로 정말 배가 고프면 라면보다 차라리 삼겹살을 구워 먹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칼로리가 높지만 칼로리가 다 지방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뭐 카라멜 마끼아또 이런 거잖아요. 예. 이거 칼로리가 삼겹살보다 높을걸요? 그래요? 이 주제를 내신 분이 몸이 탄탄하고 날씬해야 설득이 될 텐데. 예. 저 혹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분일까 봐 너무 걱정돼요. 그런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지? 왜 슬픈 예감? 자, 우리 모두 노래하면서 맞아보겠습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분입니다. 요리 연구가 이혜정 고수. 너무 선입견 갖고 듣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삼겹살 안에는 우선 단백질 많죠. 비타민 B1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좋게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비타민 B1의 정말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영양적으로 따지면 그 라떼 한 잔에는 당분 뭐 이런 것밖에는 아무 식이섬유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적인 그 밸런스 문제에서도 깨지는 거 틀림없지만 중요한 건 삼겹살은 아침 먹고 돌아서서 또 먹고 점심 먹고 또 먹고 이건 안 하지 않냐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한데 라떼는 아침 먹고 더우면 한 잔 쭉 먹고 돌아서서 돌아지면 또 하나 맞아요. 쭉 마시는 거니까 식사 후에 또. 마시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열량은 쌓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라떼 생각 없이 먹는 것보단 차라리 마음 먹고 삼겹살을 먹어라. 이런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헛똑똑이가 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라떼를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라떼는 에스프레소하고 우유를 섞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휘핑크림을 얹으면 칼로리가 높아지겠지만 라떼 자체는 우유에 의한 칼로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탕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겹살보다는 차라리 라떼가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라떼. 네, 설탕이 들어가지 아니 않은 근데 라떼.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이시니까 영양적으로 훨씬 더 그렇겠지만 네. 습관적으로 먹는 우리가 식습관에서 생활을 하면 라떼는 쭉 마시고 돌아서서 또 마시게 되고 또 마시게 되고 우리 몸은 더 많은 걸 요구를 하게 되죠. 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영양이 빈하니까 예. 부족하니까 이거는 더 차라리 삼겹살을 그냥 딱 아닙니다. 정해진 양만 먹는 게 삼겹살은 어떨까. 계속 아니라 그러십니까? 삼겹살은 다이어트 할 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래요? 네, 지금 뭐 비타민 B1이 많고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닌데 네. 그런 좋은 말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지방이 너무 많아요. 육류에 있는 지방에 포화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는데 불포화지방은 몸에 좋은 지방이에요. 근데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는 불포화지방이 많습니다. 근데 삼겹살은 워낙 지방이 많다 보니 예. 불포화지방이 많아도 포화지방 함량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삼겹살을 먹게 되면 칼로리도 칼로리지만 몸에 해로운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조절 기능을 망가뜨리게 돼서 살을 더 찌게 만드는 예. 겁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정말 고수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아니 말씀이 근데 다들 많으신 것 선생님께서 같은데. 조금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라떼를 먹느니 삼겹살을 먹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겹살보다 오히려 라떼가 더 나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네. 왜냐면 예, 이모영. 삼겹살은 매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 끼 먹는 게 아니고 그거를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근데 라떼는 우리가 사실 밥 먹고 커피숍 가서 어쩌면 하루에 3번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취하는 뭐 거기 굳이 때문에 그냥 마시는 그러기 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게 습관적으로 먹다 보면 네. 이게 삼겹살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사람을 더 살찌우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적극 동의를 하는 바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뭐 박용우 선생님이 계시긴 한데 제 처도 이제 다이어트 환자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집에서 정말 많이 들은 말이 똑같은 지금 이 말씀에 뭐냐면 내가 정말 먹고 싶은데 고기도 안 먹었다. 오늘 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의 하루 눈을 떠서 잘 때까지를 가만히 전부 추적을 해보면 그 사이에 햄버거도 슬쩍 먹고 카페라떼도 마시고 간식으로. 그러니까 살을 찌게 만들 거라고 걱정되는 것들은 피했지만 사이사이에 군것질을 계속 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겠습니다. 빠지는 거죠. 네. 근데요. 잠깐만요. 진짜 이 선생님들께서 예. 네. 다이어트를 해보셨는지 박영훈 선생님께서 저처럼 이렇게 처절한 다이어트를 해야만 한다라는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오늘 뭐 이게 삼겹살이 좋아 라떼가 좋아를 떠나서 예. 저처럼 다이어트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리고 안선영 씨처럼 저를 아주 측은하게 보는 이런 분들의 마음 안에서
저희는요.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어떤 그런 걸 상처받으시잖아요. 떠나서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라떼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시는 거니까 하고 쭉 마실 수 있지만 정말 삼겹살은 100g을 앞에 놓고 어느 쪽이 기름이 많아? 이걸 구워 먹을까? 쪄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지방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는다라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조각 얻어 먹고 저는 그래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 운동해야지. 라는 또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네. 그런 걸 두 가자라는 가지만 얘기죠.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지금 현재 비만의 원인을 아까도 이제 칼로리를 말씀하셨는데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예요.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닙니다. 총량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닙니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먹어서 살이 찐 겁니다. 사실 많이 먹어 살쪘다고 얘기하면 70년대보다 지금 많이 먹어 살쪘다라는 말은 말이 되는데 그럼 10년 전보다 우리가 지금 많이 먹습니까? 근데 10년 전보다 비만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우리 몸을 해치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겁니다. 그러면 기왕 고기를 먹을 거면 네. 그런 포화지방 함량이 적은 그런 지방으로 그런 그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삼겹살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지금 삼겹살은 거의 뭐 7, 80%를 수입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는 목살이나 뒷다리살인데 그거는 남아 돌아가고 삼겹살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축산 농가를 생각한다면 네. 이제는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정말 싼 값에 좋은 단백질 거본을 얻었던 삼겹살은 이제 옛 추억으로 돌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기름기 함량이 적은 목살이나 뒷다리살 사랑으로 좀 넘어가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네. 양도 말을 넣고 꺼내는 CF 거죠. 저쪽에다가 또 하나 또 더 얹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뭐 많이 먹고 안 먹고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체질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뭐 살 안 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또 살 찌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이제 동물로 또 예를 들어서 버전을 바꾸면 예. 하마하고 뭐 코끼리 이런 애들은 풀만 뜯어먹고 살아도 등치가 이만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태어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예. 저는 죽어도 살이 안 찌거든요. 소문이 살이 맞아. 찌는 저런 거예요. 분들이 있어. 네. 암만 많이 먹어도. 저같이 생활하면 절대 살 안 찝니다. 이인철 변호사, 예. 장담하지 마오. 내가 42세까지 이러고 살았거든. 제가 40인데 올해. 마흔은 아직 살찔 때가 이제 40인데 여태까지 살이 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다려 오늘 이 보세요. 다이어트에 저 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왜저 데려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잠깐만요.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 누가 틀리고 맞고 아니라 단 다른데도 일리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좋은 정보를 좀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궁합이 맞는 음식 뭐 선생님 이런 거 말씀 듣고 있잖아요. 보니까 삼겹살보다는 앞다리살이나 사태 같은 거 먹으면 지방은 덜 하겠죠. 그래도 전 삼겹살 한 개를 먹어도 그거 먹을래요. 그거 먹을래요. 그 삼겹살이 주는 안심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드실 때 우선 양파하고 같이 드시면 양파.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양파에 들어있는 그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유아프로필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라는데 그게 우리 몸에서 지방을 합성시키는 거를 반대해 준다고 하니까 같이 드시면 가장 좋고요. 양파는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성분을 가져가는 거죠. 삼겹살 안에는 돼지고기 안에는 다 좋은 비타민군이 있지만 비타민C가 가장 적어서 비타민C 많은 부추랑 드시면 너무 좋고요. 또 그 고기 드실 때 가지고 있는 염분을 부추가 바깥으로 밀어내니까 네. 가장 또 좋다라고 해요. 삼겹살 드시면서 그 된장찌개 드시는 거는 쥐약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장찌개? 네, 왜냐하면 된장은 염분이 되게 된장찌개 많이 나오는데. 된장찌개랑 밥 먹잖아요. 염분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염분이. 그 염분이 지방하고 만났을 땐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된다라는 거 아마 이렇게 돼서 같이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돼지고기랑 표고버섯을 또 같이 드시면 비타민 D, E, 레스틴 같은 성분이 있어서 그게 또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걸 또 막아준다고 하니까 표고버섯을 드시는데 표고버섯도 생거보다는 말린 표고버섯이 훨씬 더 많은 비타민 D가 있고요. 훨씬 많은 섬유질이 있어서 포만감을 주니까 예.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좀 자, 코스가 잘못된 게 뭐가요? 우리가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을 굽잖아요. 네. 불판을 몇 번 갈면서 삼겹살을 먹어요. 그럼 야 모락도 먹어야지. 자 공깃밥하고 된장찌개 먹을 사람 손 들고 냉면도 먹을 사람 손 들어. 그럼 된장찌개 기본으로 먹어요. 네. 그걸 다 먹고 나지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후식 뭐 하겠습니까? 그럼 커피 하겠다 그러면 그 토크 그거 뽑아갖고 라떼 한잔 인스턴트 딱 돌려. 술로 다 먹었어요 우리는 늘. 다 안 먹으면 돼. 둘 다 안 먹으면 돼. 어떻게 안 먹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안 먹으면 되는데 언제 먹느냐가 중요한 거 언제 먹느냐가. 새벽에 삼겹살 먹고 새벽에 양파 먹고 표고버섯 먹고 된장찌개 먹고 술 먹고 커피 먹고 그거 고문이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먹고 저녁에 먹지 마라 이거지. 아니 근데 김옥원 원장 얘기에 예. 난 전혀 다른 의견인데 예. 둘 다 먹으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방청객 우리 출연자 다 한번 보세요. 네. 다이어트를 해야만 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보기에 3명 정도. 이렇게. 남은 사람들은 왜? 가령 조영기 씨 다이어트 할 필요 없지 않아요? 예, 저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그 조사가 돼 있는 걸 그 이야기를 드리면 대한비만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자들 중에서 26% 정도는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끝끝내 이렇게 다이어트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럼 원미연 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본인이 생활하거나 이럴 때는 아무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예인이라는 신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 다이어트를 한 겁니까? 아니에요. 지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인스턴트 그것 때문에 살찌고 이러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살을 찌는 사람은 그만큼 먹어요. 사실은 네. 알고 보면 안 먹는데 살이 찌는 사람은 없어요. 이러잖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자기가 먹는 만큼 그걸 에너지를 어딘가에다 쏟아내고 그거를 뭔가 자기 몸을 괴롭힐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몸이 축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내가 참을성을 갖고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느냐예요. 거기서 그게 가져가면은 이제 성공하고. 그럼요. 그렇지 그걸 못하면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게 같이 받침이 돼줘야 돼요. 예. 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가 있고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절대로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내 몸이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지방을 더 갖다 붙이기 위해서 많이 먹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억지로 안 먹잖아요. 그럼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세팅이 바뀌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빠지는 거예요. 더 찌면 쪘죠. 그럼 왜 망가지느냐? 그게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그러니까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먹어서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린다든지 이러면서 몸이 망가져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예. 내 몸이 망가져서 많이 먹은 거기 때문에 망가진 몸을 고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도 맞지만 메타볼리즘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 칼로리를 소비하는 능력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소비하는 사람은 그만큼 살이 덜 찌는 거고 덜 소비하는 사람은 더 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그 메타볼리즘이 역할을 또 그만큼 잘 작용을 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건 어떤 자연의 어떤 그 섭리, 순리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그 보여지는 어떤 광고에 많이 현혹되는데 예. 아니 여기 앉아 계신 방청객들이 연예인 할 것도 아니고 왜 그들과 똑같은 몸을 가져야 됩니까? 여기 오초희 씨가 계시지만 네. 굉장히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허용할 수 있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른 쪽에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마지노선에. 생각하거든요.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이거 이건 제 판단입니다. 예, 제 저는 판단은 선생님이 하지 말아주시고요. 여성을 아세요? 어쨌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분은 여성을 아세요? 그러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 흥분하지 다수가 마시고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셀프 에스팀, 자기 자신감 그게 있고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있다면 음식을 취하고 또 취하지 않는 것도 내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이어트 속설이 있어서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 고수분들의 정확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부위만 살 뺄 수 있다. 수박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찜질방에 자주 가면 살이 빠진다.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박용호 박사님, 특정 부위만 살 뺄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지방이 붙을 때는 우리 몸의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이라든지 복부라든지 허벅지에 붙게 되고 남자들은 주로 배에 붙죠. 빠질 때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부위가 먼저 빠지니까 얼굴살, 가슴살이 먼저 빠져요. 얼굴 안 됐다고 괜히 인사받고. 그래서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얼굴은 쭈글쭈글해져 있고 가슴은 작아져 있고 허벅지는 더 커져 있고 이제 그런 체형이 바뀌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됩니다. 네.